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 음료를 제조한 20대 남성이 그제 강원도 원주에서 검거됐죠. 그 음료를 만들었던 장소를 MBC 취재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놀랍게도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는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주민들은 처음 보는 남성이 한 달 전부터 드나들었다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음료 제작에 관여한 공범으로 중국 동포 1명을 추가 파악한 것도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송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건물, 성인 PC방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영업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 살포된 마약 음료를 만든 길모 씨가 운영하던 곳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인근 CCTV 영상을 보면 길 씨가 PC방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20대 남성이 이곳에 나타난 건 한 달 전 정도부터였다고 말했습니다.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몰라. 한 달밖에 안 돼요. 20대 중 되지 좀 어려 보여.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남성은 지난 7일 오후 5일장이 열리고 있던 이 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다음 쓰는 날인데 오후에 형사들하고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길 씨는 우유에 필로폰을 섞어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PC방과 3km가량 떨어진 거주지를 오가며 마약 음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는 평범한 주택가에서 마약 음료가 만들어진 겁니다. 길 씨는 중국에서 배송된 빈병에 음료를 담아 퀵서비스 등으로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발신한 협박 전화를 국내에서 건 것처럼 중계기를 이용해 조작한 김모 씨도 붙잡았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 사건 공범 1명을 더 특정했습니다.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 국적의 동포입니다. 경찰은 해당 공범이 마약 음료 제작에 관여한 중간관리책으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닮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까지 동원해서 보다 심각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고안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중국에 근거를 둔 한국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송재원 기자입니다. 이번 마약 음료 사건은 크게 3가지 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닮았습니다.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내려 한 데다 중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국내 발신인 것처럼 전화번호를 조작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여기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서로 알 수 없도록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건 역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마약까지 동원하는 수법을 새롭게 고안해냈을 가능성에도 주목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닮긴 했지만 마약 음료 유포는 훨씬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동안의 보이스피싱이 실제 벌어지지 않은 일로 속이려던 사기 행위였다면 마약 음료는 피해자가 실제로 사건에 휘말리도록 한 뒤 협박하는 공갈 행위라는 겁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유로 돈을 받아내는 거라면 이거는 강력범죄가 결합된 테러 조직이 한 행위다라고 봐야. 경찰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 국적의 총책이 오래전 중국으로 출국해 이번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총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고 중국 당국에도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학부모를 포함해 모두 8명. 제조된 마약 음료 100병 중 경찰이 30여 병만 수거한 만큼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확인하는 한편 아르바이트생 모집과 음료 유포를 지시한 중간책 등 공범 파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도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던 초등학생 4명을 덮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던 9살 여학생이 오늘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최소한의 안전에 필요한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합니다. 그러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인도로 질주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걷던 어린이 4명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중 9살 여학생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새벽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순진 초등학생은 엄마에게 용돈을 받은 뒤 친구들과 인근 가게에 들렀다 사고 현장 바로 건너편에 있던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되게 활발하고 벌써 철이 들어가지고 꿈도 많은 애가 벌써 간 게 마음이 슬프고 많이 챙겨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항상 차조심을 당부해왔는데 멀쩡히 인도에서 그것도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유족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보행자 보호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겁니다. 3년 전부터 민식이법에 따라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지만 현실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년 전쯤까지 도로와 인도 사이에 화단 철제 울타리라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넘나들지 못하게 그런 용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게 있었으면 좀 덜 다치지 않았을까, 애들이. 대전시와 서구청은 도시 바람길 숲 사업 일환으로 화단 울타리를 없앴다고 밝혔지만 이후 스쿨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데에 대해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 경찰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싼 원한에서 비롯된 청부 살인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처음 취재진 앞에 선 주범 이경우는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 최모 씨와 코인 투자로 인연을 맺었던 유모 씨, 황모 씨 부부를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이경우와 유 씨 부부가 최 씨는 물론 최 씨의 남편까지 살해하고 코인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유 씨의 아내 황 씨 역시 강도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부부와 최 씨의 갈등은 2020년 말 시작됐습니다. 유 씨 부부는 최 씨 권유로 피코인에 1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듬해 1월부터 코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유 씨 부부가 시세를 조종해 손실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2021년 3월 투자자들은 유 씨 부부를 찾아가 항의한 뒤 억대의 코인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때 유 씨 부부는 최 씨 때문에 코인을 빼앗겼다고 보고 이후 민형사 소송전을 이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지킬 수가 있다니까네. 내가 진짜 10년만 젊었어도 내 벌써 불질러 붙어요. 이 과정에서 이경우가 유 씨 부부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9월 최 씨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자고 유 씨 부부에게 제안한 겁니다. 이후 유 씨 부부가 착수금 등 7천만 원을 건네면서 범행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즈음 황 씨 계좌에서 7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뒤 이경우 아내 계좌로 수차례 나뉘어 송금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경우와 유 씨가 납치 직후 만난 뒤 그날 오후 다시 만난 것 역시 공모의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 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범행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경우 등 3인조에 더해 유 씨 부부도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곳곳에 산불이 났던 날, 그것도 근무 시간 중에 골프 연습장에 갔다는 소식 MBC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과를 했고, 강원도청은 김진태 지사가 구두로 연가를 신청했는데 처리가 뒤늦게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해명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일 강원도에는 2건의 산불이 있었고 홍천 산불은 2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지사는 근무 시간까지는 30분 정도 남은 오후 5시 반쯤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강원도청은 김 지사가 신청했다는 연가서를 내밀었습니다. 당일 구두로 연가를 신청했는데 비서실이 빠뜨려 뒤늦게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김 지사는 연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근 시간 30분을 가지고 조퇴를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MBC의 이제 보도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그 30분이 이런 이제 법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니까 김 지사는 연가를 다시 지우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뒀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청이 타인의 연가 신청을 마음대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근무지 이탈이 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담당 직원이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그런 허위의 연가 신청을 했다면 그것도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행위가. 취재진은 김 지사 자신이 신청하지도 않은 연가가 작성된 데 대해 강원도의 입장을 물었지만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미래의 사회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토론해야 할 주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MBC 100분 토론이 오늘 저녁 1000회 방송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를 꼽은 국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생이 어렵다는 걸 반영하는 걸 텐데요. 그 다음으로는 저출산 대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토론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분야가 40%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았던 석유값이 최근 떨어지며 소비자 물가가 다소 둔화하는 흐름이지만 지난달 전기, 가스, 수도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28.4%나 치솟았고 먹거리 물가도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지금 그 재래시장 가서 사갖고 왔어요. 너무 비싸서. 장 봐갖고 와서 집에 와서 해먹는 것도 사실 버거워요. 지난 겨울에도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 좀 많이 놀랐었고 외식을 많이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급한 주제로는 시민 37.7%가 저출산 대책을 꼽았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는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치입니다. 정부는 최근 아이 돌봄 서비스를 크게 늘리고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게 육아기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내놨지만 체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집값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런 게 해결돼야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래야 출산도 많아지지 않을까. 제발 정책이 좀 일관됐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이게 너무 손타니까 애들의 미래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세 번째, 검찰과 사법개혁, 한일 외교와 과거사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 100분 토론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나흘 동안 웹조사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고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가치 소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품을 살 때 품질이나 디자인, 가격뿐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지는 않았는지, 동물 실험을 했는지 등 본인의 신념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소비 행태를 말합니다. 이런 가치 소비가 트렌드를 넘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아이 엄마가 된 김희주 씨가 살펴보고 있는 칫솔. 플라스틱 대신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 자연 분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과자는 버려지는 병아리 콩 껍질로 만들었습니다. 친환경,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가치 소비 편집숍입니다. 저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나쁘게는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이 생기는 것 같고.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그림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깜찍한 열쇠고리가 됩니다.
이 기업의 디자인 상품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판매 수익의 절반은 난치 질환 아동들을 위해 쓰입니다. 이런 기업 활동에 공감한 고객이 늘면서 3년 만에 매출이 30배가 뛰었습니다. 나중에 좀 덜 아파졌을 때 저희가 받았던 거를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나 연인 혹은 가족을 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좀 널리 좀 알리고 싶다.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 소비. 친환경, 동물보호, 사회적 약자 후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심엔 20, 30대 MZ세대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는 그런 제품을 선호하고는 있어요. 비글 같은 실험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기업들도 이런 소비 움직임에 맞춰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간 200만 개의 페트병을 배출하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체인. 페트병을 직접 수거해 재활용 업체에 보내면 쓰레기는 화장품 용기로 재탄생하고 다시 호텔에 비치됩니다. 운송은 택배 회사가 자원했습니다. 호텔 업계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활동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업이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5%가 가치 소비를 경험해봤다고 답했고 특히 MZ세대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가치 소비가 필요하고 점차 늘어날 것이라 응답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정부가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 대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 40여 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유하고 이를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가 재정 부담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 충분하게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6일이면 304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이 됩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구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사고 해역을 다시 찾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안개가 자욱했던 바다는 9년을 버텨낸 유가족들을 위로하듯 추모식 내내 평온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 경기도 안산시를 떠나 목포에서 아침 일찍 해경 경비정함에 오른 세월호 유가족들. 3시간 만에 도착한 사고 현장에는 어느새 안개가 걷혔고 무심한 파도만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글자가 적힌 낡은 부표가 9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차디찬 바다에 있었을 아이 생각에 매번 바다가 두렵지만 다시 용기를 냅니다.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고 무서운 바다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생을 마감한 이곳이 부모가 꼭 와야 되는 곳이라는 것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미리 준비해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바다에 띄워보냅니다. 숨진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리자 소리 없이 연신 눈물만 훔치며 사고 현장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도 9년 만에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기억들이 다시 이렇게 막 떠오르고 그때 막 음성, 냄새, 색깔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또렷하게 보여서 그때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희생자 가족들은 이어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만을 찾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 규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역할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독립운동가죠. 황기환 애국지사가 미국에서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하기에 앞서 미국 현지에서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흑백 사진 속 청년의 영정 뒤로 태극기를 덮은 관이 따라 나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서기장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황기환 지사입니다. 낯선 땅에 묻혀있던 황 지사의 유해가 내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유해 봉환을 앞두고 뉴욕에서 열린 추모식. 2008년 황지사의 묘역을 처음으로 찾아낸 한인교회 목사는 봉환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으로 옮겨간다. 이게 쉽잖아요. 연고자가 있으면 모르지만 연고자도 없고. 순국 당시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데다 유해를 옮기는데 동의를 구할 후손이 없어 미국 법원을 상대로 2차례나 봉환 소송을 했다가 무산되기도 했지만 우리 정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성사됐습니다. So that was 100 years ago. So we had to tell the health department that this was a mistake of the times, and it shouldn't prolong the anguish of the Korean government. 국가보훈처가 무적으로 남아있던 황지사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도 새로 만들면서 100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도 갖게 됐습니다. 보훈처는 내일 아침 인천공항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황지사의 유해를 맞이한 뒤 가족관계 등록부를 헌정할 계획입니다. 이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순국하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끝까지 더 늦기 전에 찾아서 한다는 어떤 국가 책무의 그 완수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황기안 지사의 유해는 현지 시각 9일 뉴욕에서 출발합니다. 한국에서 봉환식을 마친 뒤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군함과 전투기, 미사일 부대 등을 동원해 대만 섬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형태의 중국군 훈련이 오늘까지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의 회동에 대한 보복성 무력 시위인데 미국은 과잉 대응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군이 대만을 향해 미사일을 정조준합니다. 로켓포 부대도 출동했습니다. 대만 주변으로 전개한 군함들은 함포와 어뢰 사격 훈련에 나섰고 최신의 전투기들도 대거 출격했습니다. 대만 섬을 포위하는 형태의 중국 인민해방군 6회공 연합작전이 이틀째 계속된 겁니다. 중국 군함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해안경비대와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现在已经严重破坏第一和平、稳定及安全，请你立刻转向驶离。 중국군은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세력의 유착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이번 훈련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의 만남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일은 대만과 마주하고 있는 푸젠성 핑탄현에서 실탄 사격 훈련이 예고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有信心、有底气，应对各种复杂困难局面，坚决挫败任何形式的外部势力和台独分裂企图。 미국은 이번 무력 시위에 대해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갖고 있다며 중국에 과잉 대응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무력 시위 수위가 높지 않아 심각한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 내용을 두고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청 내용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 우회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됐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선 롯데가 포수에서 투수로 전향한 지 3년째를 맞은 나균환 선수의 눈부신 호투로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플레이트 구석구석을 공략한 빠른 공과 타자 앞에서 뚝 떨어진 커브와 포크볼까지 롯데의 나균환의 투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팀 타율 1위 KT 타선을 상대로 삼진을 8개 잡아내면서 7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정교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안타 4개와 볼넷 1개만 내줬고 큰 위기 없이 7이닝 동안 83개의 공만 던지는 효율적인 투구로 KT의 공격을 틀어막았습니다. 타선에선 데뷔 첫 선발 출전한 신인 김민석이 돋보였습니다. 1대0으로 앞선 7회 말 프로 첫 안타이자 타점을 기록해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7, 8회 집중력을 발휘해 5점을 뽑아낸 롯데가 KT의 추격을 뿌리치고 5대3으로 승리해 3연패에서 벗어났고 포수에서 투수로 전향한 지 3년째를 맞은 나균아는 개막 2경기 연속 선발 승리를 거뒀습니다. 초반에 팀이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지만 주말 경기 이겨가지고 좋고 앞으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LG는 10회 말 문보경의 안타로 삼성의 이틀 연속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수원FC가 후반에만 5골을 터뜨려 대전에 올 시즌 첫 번째 패배를 안겼습니다. 후반 집중력이 정말 무시무시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말끔한 하늘에 이따금씩 봄바람도 불어와 계절을 느끼기 참 좋은 휴일이었죠. 내일은 구름의 양은 늘겠지만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19도, 강릉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단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져 감기 들기 쉬운 조건이니까 체온 조절은 필수입니다. 또 메마른 날씨 속 동쪽 지역에서는 다시금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대구 등 영남 내륙 지역도 건조주의보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강원 산지 중에서도 미시령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안팎에 달하는 돌풍도 불고 있는데 차츰 그 외 동쪽에서도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청정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강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7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씩 높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19도, 대전 21도, 광주 21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엔 비보다는 바람 대비를 하셔야겠고 주 후반에는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릴 텐데요. 비가 내려도 약간 썰렁해질 뿐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9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